어이 우야 흥 우야 흥 흠. 이번 시간에는 나이의 오르내림, 이 말은 천간이 봄, 여름, 가을로 바뀌면서 천간의 오행이 바뀌는 거죠. 물론 같은 자를 담고도 태어나겠지만은 주로 다 많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그랬을 때에 그 천간이 바뀌면서, 즉 천간이 바뀐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이가 바뀐다는 것이고 암수가 바뀐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는 과연 어떤 작용이 오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더더군다나 부부의 관계에서는 천간의 그 계절이 바뀌면서 나이가 바뀌면 그것이 어떻게 그 부부 관계에서든지 되더라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느냐. 물론 이 전 시간에도 좀 내가 궁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번 시간에도 이어서 그렇게 이제 나이가 바뀔 때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죠. 이제 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천간의 그 오행이 바뀌면서 이제 오는 거죠. 이제 천간의 오행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봄에는 이제 내가 태어난 해가 을년 태어나서 신, 달, 그 다음에 임날 태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2살에서 8살로 가서 다시 또 9살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나이가 오르고 내리는 것만큼 어떤 변화가 있겠느냐, 이제 그건 이제 한번 살펴보는 건데, 누구나 다 나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면서 오면은 다 달라지죠. 달라진다는 얘기는 그때그때의 또 유년, 그 해 오는 그 천간에, 예를 들어서 이모년에 가보년 을사년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 바뀌어 넘어가죠. 그때와 또 어떤 관계가 있겠느냐. 그럼 이 나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임년 태어난 사람이 달 태어나서 말하자면 이제 날 태어났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태어날 때는 9살이고 9살에서 뚝 어떻게 2살로 떨어지죠. 2살로 떨어졌다가 이제 6살로 또 이렇게 살맛이 올라가죠. 요럴 때 또 작용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전부 다 암놈이잖아요. 임, 을, 기. 이게 이제 여자라면은 그런 대로 무난한 그 암놈의 기운과 암놈의 계절을 지녔으니 여자라면 좋겠지만, 이게 만약에 남자일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다고 해서 좋다 나쁘다 이것들 관계를 들여다보실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러한 행위. 그러니까 무엇이 좋아요, 나빠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잘못된 질문입니다. 예. 때에 어떤 일을 하고 지내가느냐, 이제 요걸 물어보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 남자라고 해서 항상 남자의 그 양기만을 품고 살아가는 남자가 드물고, 또 여자라고 해서 음기만을 품고 태어난 여자가 드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때때에 암수가 바뀌어서 암놈으로 왔다가 또 순놈으로 갔다가 또 다시 암놈으로, 이럴 수도 있고, 암놈으로 태어나서 순놈으로 갔다 순놈으로 또 가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죠. 그러니까 그 나이가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 보면 이제 무년 태어났다 그러면 태어날 때 5살이죠. 5살이 기달 태어났으면 10살이죠. 신날 태어나면 8살이죠. 어떻게 돼요? 이 나이가 쭉 큰 차이 없이 올라가죠.
이럴 경우는 무난하다. 무난하다는 것은 뭐예요? 무난하다. 굴곡이 없다. 굴곡이 없잖아요. 나이에서 올라서 내려가든 또 내려갔다 올라가든 이게 굴곡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예. 뭐 좋다라니까 뭐 꼭 좋다 나쁘다 어떤 개념이 아니고 그러면 순탄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는 정년 경월 임날 태어났어요. 어떻게 돼요? 이거 4살이죠, 4살. 4살이 7살에 달에 태어나서 9살의 또 날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꾸준히 올라갔죠? 이것도 무난하고 순탄하다. 인생에 큰 굴곡이 없겠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신년 태어난 사람이, 달 태어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건 태어날 때 8살이죠? 8살이 어떻게 돼요? 3살로 내려가죠? 3살로 왔다가 또 5살 올라가죠? 어떻게 돼요? 요것이 떨어지는 나이만큼의 어떤 그 수고로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3살에서 5살 올라간다? 그럼 요 나이만큼의 차이만큼의 어떤, 또 일을 더 하게 되는 거죠. 나이가 적으면 일을 많이 안 합니다. 즉, 우리가 이제 나이가 어리다는 얘기는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 나이 어린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호를 해주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천간의 나이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나이가 적은 사람은 세상에서 보호를 해주고 또 보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부부의 관계에서 또 이제 한번 또 보죠. 부부의 관계에서 이제 보면은 정년 태어난 사람이 기달 태어나서 경날 태어났다. 이건 남자입니다. 그 다음에 무년생이 정계날 태어났다. 자, 어때요? 여기는 4살로 태어났다가 6살로 올라갔다가 또 7살로 가죠? 이거 무난하죠. 또 여기도 어때요? 5살로 태어난 여자가 7살로 갔다가 10살로 가죠? 이거 어때요? 물론 이제 나이가 많은 만큼 고생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나이에 굴곡이 없잖아요. 두 부부가. 두 부부가 이럴 경우에는 또 무난히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쪽이 굴곡이 있을 때는 그 굴곡진 나이만큼을 누가 메꿔줘요? 상대방이 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라도 굴곡 없이 살면 조련 많은 어디 세상살에 그렇습니까? 하나를 더 보면은 임년생이 기달 태어나서 병날 태어났다. 그다음에 이제 신년 무월 갑날 태어났다. 이게 이제 뭐 남자가 됐고 이건 여자라고 이건 남자라고 했을 때 이건 어때요? 여기는 9살이죠? 9살이 6살이 되고 3살로 가죠? 그 다음에 이거는 8살이 5살로 갔다가 아예 1살로 가버리죠? 어때요? 두 부부가 음양이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전부 다 암놈이 기질이고 여기는 다 순놈의 기질이나 어떻게 음양이 바뀌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말하자면 서로 신뢰를 쌓고 해로를 할 수가 있죠. 인생이라는 것은 누가 누구를 만나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해로를 할 수 있고 해로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예를 더 들어보면 이제 또 기년생이 신달 태어나서 병날 태어났다. 그리고 이제 이거 갈라서 여자라면은 임년생이 을달 태어나서
정날 태어났다. 어떻게 돼? 여기는 남자의 경우는 이건 남자입니다. 이건 여자입니다. 자, 그러면 요 6살이 8살 올라갔죠? 그 다음에 어떻게 3살로 내려왔죠? 네. 자, 여기는 9살로 태어나서 2살로 팍 내려갔죠? 그 다음에 조금 한 4살이 됐죠? 어때요? 이 부분은 서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르고 내리는 것이 남자는 올라가고 여자는 내려왔잖아요. 오르고 내리는 것에 그 격차가 심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 나이만큼의 어떤 그 오는 나이에서 적은 나이에서 많은 나이를 갔다가 다시 적은 나이로 오는 이 과정에서 어때요?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나이가 익었다, 안 익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죠. 그럼 나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플러스 이제 손자를 보든 손녀를 보면 어떻게 돼? 이 앞에 할자 하나가 더 붙죠? 할, 할. 이 할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할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할이란 말은 익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할. 여기 익을 할, 클 할, 헌할 할. 우리가 쉽게 쓰는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단어에서 이 할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익었다. 많은 세월이 가면서 익었다. 예, 예. 많은 세월이 가면서 동서남북 사계절, 춘나추동 사계절, 예, 동서남북의 자연의 이치다를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알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험적으로 알았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덜 익은 할머니가 있을 것이고 덜 익은 할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문제 되는 거죠. 네, 때에 안 익으면 덜 익은 거니까. 사람을 관계에서 좀 잘 익었다, 뭐 덜 익었다, 뭐 더 익었다, 이런 말을 쓰기는 어찌 좀 껄쩍거리 하지만은, 실상 보면, 나이 먹고서 덜 익은 사람들이 많아요. 하는 짓거리를 보면. 하는 짓거리가, 그 행위가 그 사람을 대변하는 거 아니에요? 즉, 자기의 그 이익만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뭔가 하는 행동이 있고, 남을 배려하고 공익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다르죠. 요즘엔 주로 많이 보는 게 어때요? 자기만 생각하는 그 망상에 빠진 놈들이 많죠. 할머니가 돼서도 할아버지가 돼서도 나이만 처먹었지. 다 마찬가지로 천간의 나이가 오르고 내리는 것은 때때에 익어서 그 짓거리 한다는 겁니다. 때때에 익어서. 때때에 제대로 익어야 되는데 안 익으면 어떻게 됐어요? 맛대가리 없는 거죠. 맛대가리 없으면 누가 먹겠어요? 갖다 버리죠. 그냥 두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살면서 사람의 어떤 맛이 나고 내가 너를 의지하고 너를 도와주고 또 서로 쌍방간에 이렇게 그런 신뢰가 쌓이고 믿음이 쌓이면 헤어지라고 해도 헤어지겠어요? 그 부부가 안 헤어지죠. 그런데 어때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나도 밤나무가 돼서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그럼 따로 국밥 되는 거지 뭐 따로 국밥 별것 있어요? 예? 다른 사람 밥상에 따로 올라가는 것이 따로 국밥이 뭐예요? 국 따로 밥 따로? 그럼 따로 만들어줬으니까 따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짓거리 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이를 보면은 또 하나 더 보면 개년에 태어난 사람이 병달 태어나서 경달 태어났다고 하면 그 다음에 병년에 임달 태어나서
긴 날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하자고요. 이거 어때요? 10살에서 3살로 왔죠? 7살로 갔죠? 이거는 3살에서 9살로, 9살에서 6살로. 여기는 음양의 관계, 이게 이제 남자이고 이거 여자라고 가정했을 때, 이럴 경우에는 오행의 이치로 때만 잘 넘기면 그래도 해로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 왜냐하면 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요 여름의 오행과 요 가을의 요 오행이 서로를 살 수 있느냐 못 살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여기는 문제는 좀 있으나 그래도 무난하게 좀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죠. 하여간 세상은 뭐예요? 때에 익어야 된다. 때에 익어라. 때에 익지 않으면 맛대가리가 없는 사람이 돼서 누구도 상대를 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럼 때에 익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 할 일 내가 그때그때 충실히 하는 겁니다. 모든 걸 미루면 안 되죠. 우리가 이제 꽃에서는 꽃의 모양, 보는 모양도 좋지만 꽃에서 가장 으뜸으로 치는 것은 꽃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예, 그 향기. 우리가 이제 그 여름이 되면 그 장미꽃, 그 향이 얼마나 좋아요. 예, 그 라일락꽃 향기 얼마나 좋아요. 또 이 들판에 널리는 아카시아 꽃 그 향이 얼마나 좋아요. 예, 그 또 가을에 피는 국화에서도 얼마나 또 그 향기가 좋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그 시대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 문화의 힘으로 정신으로 뭐예요? 어를 이어내는 겁니다. 어를 이어내는. 그러니까 들판에 하찮은 이름 없는 꽃이라도 그 꽃의 향기가 우리들에게 담겨져 있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그것을 보고 행동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줘요? 우리 후손들에게 꽃의 향기를 전해주듯이 또 우리의 어를 전해준 겁니다. 어를. 우리가 이제 이 도와 덕을 알아야 이 도덕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죠. 도덕, 도덕. 이 도덕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의 그 조상님들의 그 우리에게 준 그 홍익 인간 정신 이게 도덕 정치의 정신이에요. 예. 예, 이 도자라는 것은 이제 띄어내면 한번 그럼 이 도자가 뭘 짊어지고 있는가 한번 보니까 이게 도자는 이것하고 예, 예. 요거는 이제 도라는 것은 요게 이제 그 쉬엄쉬엄 갈 착자입니다. 이게 이건 머리 숫자. 어. 쉬엄쉬엄 가다. 무엇이 쉬엄쉬엄 가냐면 요 달팽이가 대가리 앞세우고 쭉 몸 끌고 가는 게 쉬엄쉬엄 가는 거 아니에요? 쉬엄쉬엄. 네. 그리고 뭐예요? 대가리 하나 짊어지고 가잖아요? 대가리 하나 짊어지고. 요 대가리가 무슨 대가리인지 아세요? 요거 황소 대가리, 황소 대가리 뿔 두 개 나고 이렇게 보면은 요거 글씨가 닮았죠? 예, 그러니까 도라는 것은 쉬엄쉬엄 그냥 뭐 어디에 걸릴 게 없이 황소 대가리는 뭐예요? 세상에서 우직스럽고 정직하고 그런 것을 머리에 담고 사는 게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도예요. 도.
그럼 이제 덕자는 무엇이냐? 이거 그릇이거든. 그릇. 그럼 그릇이 어디 있어요? 마음에 담은 그릇. 마음에 담은 그릇. 음. 마음에 담은 그릇을 뭐예요? 사람들에게 행, 행하는 거. 예. 도를 담은 그릇에 마음을 지니고 남에게 베푸는 것이 덕입니다. 저는 이제 뭐 글자만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은 실상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한류 문화에 한류라는 말이 이제 생겨났어요. 이 한류라는 말이 어디서 생겨났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닌 정신 뭐예요? 널리 누구에게라도 홍익인간의 정신을 품고 우리는 살잖아요. 이 세상에 홍익인간의 정신을 품고 사는 나라가 없어요. 홍익인간의 정신. 아, 이거 이러냐. 예. 세계에서 우리나라 말고는 없어요. 홍익인간 정신을 품고 사는 나라는. 자기네들 이성만 바라보고 그냥 그 나라 힘이 없으면 돈 몇 푼 빌려주고 그냥 응? 이자 받아내고 이자 안 주면 그 나라 땅덩어리 뭐, 응? 뭐 어떻게 사용한다든가 뭐 이렇게 그 얄팍한 수수는 나라 많잖아요. 우리는 안 그러죠. 그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도와줘요. 그리고 이름 없는 나라도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 뭐 사막 땅에 가서도 아니 먼 아프리카에 가서도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리하고 같이 해서 연대해서 그 나라가 식량이 모자란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박사들이 가가지고요. 그 나라의 그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벼 품종에서부터 뭐 감자 씨앗에서부터 옥수수에서부터 뭐 아니면 어류 뭐 바닷물에서 자라는 그 뭐 고기든 뭐든 연구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맞게끔 소득을 낼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는 가서 도와줘요. 어떤 조건 크게 안 내걸고. 그러니 그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안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한류 바람이 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근본에 어떤 정신이냐? 우리가 도덕을 품어 도덕, 도덕의 정신. 즉 사람이 홍익 인간의 정신을 품고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그 인간의 향기를 우리는 세계 나라에다 널리 알리고 솔선수범해서 가서 도와주잖아요. 그 나라가 식량난에 허덕이는 나라 중에 하나. 그 나라 주식이 감자가 조금만이라도 더 생산되면 배고파서 굶주려 죽는 사람이 없을 텐데 싶으면은요 우리나라 박사들이 가가지고 그 연구에 그 토질에 맞는 감자를 만들어서 주어요. 배고파서 아프리카에서 우유가 없어 산모들이 그렇게 많은 애들을 병들어서 배고라서 죽어나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에서 우수한 품종 소 끌고 가서 연구해서 그 나라 땅에 적응하는 소 품종을 만들어서 우유를 생산하게 해줘요. 어느 나라는 쌀 있죠, 쌀. 가서 그 쌀을, 벼품종을 만들어서 우리가 과거에 그 통일벼 그 많은 양을 생산했는데 맛다리가 없다고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또 더 좋은 걸 만들어내죠. 그 마찬가지로 그 나라에 가서 또 맛있는 쌀 품종 개량해서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고마워하지 않겠어요? 그게 도를 알아서 덕을 베푸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배달족, 배달의 민족은 그렇게 그 정신을 담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바다에서 나는 고기가 먹고 싶은 나라에는요, 그 사막에다가, 예, 사막에다가,
예, 물을 저장해서 그 고기를 키우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사막에 나무가 없는 나라 가서는 사막에 점점 모래가 밀려오지 않게끔 나무 심어져가지고 그걸 숲을 이뤘더라고요. 숲. 예, 20년 전, 30년 전에 그 일을 해가지고 벌써 그 나무들이 아람들이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그 사막화가 더 이제 도시 이쪽으로 안 밀려오고, 예, 그렇게 숲을 이루더라고요. 그걸 누가 해요? 다른 나라 사람은 다 도망갔어요. 도와준다고 간 놈들, 뭐 선진국이라고 뭐 이태리니 프랑스니 뭐 일본 놈들이니 다 가서 뭐 도와주는 척만 하다가 다 도망왔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랬어요. 우리나라 박사들은 그게 도를 알아서 덕을 베푸는 겁니다. 우리가 도덕이란 말은 쉽게 쓸 수 있으나 그 도덕을 행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예, 고생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크게 바라지 않고 도를 행하고 덕을 베풀고 있어요. 그러니 한류바람이 안 일어나겠어요? 한류바람이. 우리나라가 뭐 과학에 발달해서 뭐고, 예, 뭐 물건만 잘 만든다고 해서 우리 한류가 부럽겠어요? 아닙니다. 이 한류는 세계를 뒤엎을 겁니다. 왜요? 우리가 도덕을 행하는 유일한 나라의 세계상, 이 지구상에서 딱 한 나라에 딱 한 나라. 우리 국민들 모두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도덕 정신은 어디서 나오냐? 홍익인간 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사실 공자 그 전국 시대를 누볐던 그 공자의 얘기를까지 좀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냥 도덕을 얘기를 했던 바람에, 예, 얘기가 또 멎었습니다.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